3.1절 연휴 잘 쉬고 계십니까? 베타 화면이 제가 장작불이 좀 타고 있죠. 얼굴이 조금 새까맣네. 반격하는 것입니까? 라고 퀘션 마크하고 느낌표를 잘 따라놨는데 생각이 있겠죠. 예, 느낌표 쪽으로 조금 무게를 줬습니다. 얼굴이 새까마니까 잠깐 얼굴은 가리고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오늘 월요일날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잠깐 지난 우리나라 그러니까 금요일날 미국 증시를 잠깐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다우지수는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그동안은 잘 버텨줬었는데 다우지수는 좀 21선 나스닥을 좀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영향이 높은 나스닥 기술주들은 금요일날 미국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나머지 종목들도 크게 변화는 없었는데,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3.1절 연휴로 쉬었습니다만, 중국 본토 증시가 한 1.2% 이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과 거의 비슷하게 같이 하락을 했다가 마감을 했고, 또 조금 변동성이 큰 홍콩, H지수 한번 볼까요? H하고 항상 같이 봐도 상관이 없는데, H지수는 대략 1.7%, 그리고 홍콩 항생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1.5% 상승을 했고, 가까이 일본 같은 경우도 오늘 일본은 우리한테 나쁜 짓을 3일치를 했으니까 장은 열렸습니다. 2.4% 정도 거의 전날 하락에, 그러니까 금요일 하락에 거의 절반 이상을 만회했습니다. 우리나라 장이 지난 금요일날 개인들이 또 역대수를 많이 팔면서 상당히 우울하게 마감을 했는데, 제가 막판에 이런 메시지를 조금 드렸었어요. 수요일날 급락을 했다가 목요일날 반등을 하고 또 금요일날 치유가지 못하고 훅 내렸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래도 막판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한 30분 정도를 남겨놓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꼬리가 좀 생기면서 마감을 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판에 물론 당일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2조 8천억이니까 어마무시한 금액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 기준, 월봉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는 월봉을 지켜줬어요. 2월달에도 양봉을 조금, 물론 이제 1월달보다는 고점이 낮았지만 모양은 비슷했고, 근데 코스닥은 또 그러니까 1월달보다는 모양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코스피는 1월달보다 변동성이 줄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코스닥도 음봉이지만은 변동성은 줄은 겁니다. 하지만 주봉에서는 우리 지난 금요일날 2월 마지막 주는 어느 정도 2주차와 3주차를 잡아주다가 훅 밀렸는데, 종가 기준으로 2980선을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이제 조금 더 하락폭이 좀 컸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그림만 보면은 사실 또 물론 오늘 밤에 미국이 열리겠습니다만 큰 기대감이 없는데, 하락한 이유가 이제 우리가 많이 말을 하는 국채금리였다면, 지금 이거는 3월 1일 오후 5시 정도에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영상을 좀 보면 제가 얼굴을 잠깐 킬까요? 네. 지금은 나스닥 스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시 44분에 캡처를 했고요. S&P가 대략 0.9% 반등을 해주고 있고,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8%. 포인트는 워낙 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300포인트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퍼센테이지를 보면 0.8%. 하지만 우리나라와 장이 영향이 깊은 기술주, 성장주는 나스닥은 오히려 나스닥이 전날 500포인트 빠졌었으니까 1.6% 많이 반등을 해주고 있고, 나스닥하고 이제 러셀 2000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러셀 2000 지수라 해서 2000개의 중소형주로 만들어진 지수가 러셀 2000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에서 영향이 높은 거는 바로 나스닥 100 지수와 러셀 2000 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 증시에 영향 큰 거예요. 다우는 30 종목입니다. S&P 500은 500 종목이고, 그래서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변수를 보게 되는데, 지금 보는 변수는 빅스 지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빅스 지수라는 거를 공포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수는 S&P 500 빅스 지수고요. 우리가 빅스 지수는 몇 가지가 좀 노출이 돼요. 지금 보는 화면이 investing.com의 화면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CBOE 빅스 지수랑 조금 다른데,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 장이 폭락한 겁니다. 거꾸로 빅스 지수가 내려오면
하락세가 진정되는 거고 오히려 상승에 길들여지는 건데 2월 말 정도에 마지막 거래일에 훅 빠졌다가 빅스 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장이 열리기 전에 이것도 선물이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빅 지수가 다시 2월 첫째 주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미국 증시가 오늘 또 월요일날 3월 첫 거래일을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가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환율인데 지난 2월 마지막 26 거래일에 원화 환율이 장중한 때 뭐 128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오후 5시 기준으로 1118원, 그러니까 전일 대비해서 4원 90전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강했다는 것은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죠. 이 2월 25일날, 그러니까 목요일과 금요일이 흐름이었는데 금요일날 우리 장이 확 빠질 때 환율이 무려 1128원까지 뛰었었어요. 환율이 뛰면은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고, 거꾸로 환율이 확 강세로 내려오면 뭐 갑자기 매수가 들어온다는 건 또 전체적인 흐름인데 매도를 조금 잡아주는 순기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강세다, 이거는 되게 외국인 수급에는 긍정적인 겁니다. 뭐 여기서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주식을 사고 파네 그 논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원화만 봐야 되는데 이거는 또 조금 안 좋아요. 미국의 달러화의 흐름인데 달러가 올라가면은 달러가 강한 거고 이 지수가 내려오면은 달러가 약한 겁니다. 그럼 그동안 장이 좋을 땐 달러가 내려가야 되죠. 그래야 유동성 장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달러가 팍 튀었다는 말은 그만큼 지난 금요일날 실제적으로 안정자산 강화 현상이 좀 강화됐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달러가 강하면 이머징 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떨어지고 돈이라는 거는 강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좋은 건데 달러가 강했던 부분은 조금 부정적인 요인이 되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국채금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어떤 국채금리 수익률의 전 세계 수익률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미터라는 거는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기준 금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2월 24일날 1.35% 정도 있다가 25일날 1.4까지 갔다가 우리 장이 급락하기 전날 26일날 새벽에 1.5, 54까지 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장이 미국도 폭락을 하고 난리가 났었고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도 한국장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었는데,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휴장한 사이에 미국 본장에서 이게 1.5에서 1.4까지 훅 떨어졌습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국채금리가 떨어진 거는 좋은 거.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세상은 항상 좋은 거 뒤쪽에는 나쁜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달러가 강했다는 것도 조금 걸리는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국채금리가 떨어진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첫 번째는 이제 뭐 국채금리가 진정이 됐으니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말은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위험자산인 주식을 팔고, 즉 위험자산인 주식을 팔고 안전자산인 달러라든지 채권을 매입했다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좋아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마지막 주에 증시 변동성을 불러일으켰던 결정적 트리거가 국채 수익률이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1.4%로 톡 떨어진 것은 긍정 요인입니다. 긍정. 자, 여기까지는 다 긍정. 100점 만점에 80점, 90점. S&P, 빅스 100점 만점에 80점, 90점. 요건 뭐 보통이 미국장 새벽에 돼봐야 하니까 오케이. 지금은 뭐 70점 이상. 그리고 달러가 강해진 부분은 일단은 약간은 60점. 그리고 국채금리가 떨어진 부분은 100점을 줄 수는 없고 호재 약재에서 한 70점 정도 줍니다.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물론 지금 떨어진 거는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70점이라는 점수를 주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행여나 이 시장을 채권 주식을 팔고 채권을 매수했다고 분석해버리면 이거는 30점 정도의 악재 요인이 있습니다. 자, 30년물 국채금리도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얘는 이제 2.2대로 바로 회복이 되니까 아직 완벽하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공포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이걸 조금 좋게 보는데, 물론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가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겠습니다만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2월 한 20일, 그러니까 2월 3주자에 54,000달러, 56,000, 7,000까지 갔다가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 이제 46,000달러 정도에 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졌단 말은 한편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도 하나의 성장주니까 성장주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해석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을 나쁘게 본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진 것도 기술주 차익 매도에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긴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주식이 떨어지는데 계속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버리게 되면은 하나의 이게 안전자산의 성격도 간혹을 띌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위험자산이라고 그러고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한 6개 정도의 차트를 천천히 봤을 경우에 3월 2일이 열리는 3월 첫 번째 주에 장은 확률적으로 한 60% 이상의 확률로 코스피나 코스닥이 올라갈 확률은 높습니다. 예, 그거를 좀 봐봤고, 오늘 열렸던 키움증권에서 나왔던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좀 보면서, 키움증권의 리포트인데요. 오늘 월요일날 어떤 일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중국의 인플레이션 흡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게 바로 인지세 부분이었는데, 홍콩 같은 경우가 인지세를 0.1에서 0.13으로 상향 조절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월 초순에 유동성 흡수의 한 이슈였어요. 그런데 중국은 일단은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본토는 계획이 없다. 요게 이제 정시에는 중국 정시가 오늘 상승 요인입니다. 인지세라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 정권 거래세 일부인데, 어쨌든 이걸 올린다는 거는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본토 인지세 유지는 유지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긍정 요인. 자, 중국의 반도체 칩 이야기가 있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산업정부 기술부는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칩 생산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도 반도체 공급 관련해서 자국의 강화를 좀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 어떤 식으로? 감세라든지 직접적인 지원을 말한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중국도 작업, 미국도 작업. 그러면은 어떤 일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도 반도체 지원한다고 그러고 중국도 지원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여러분들 좋아하는 어부질입니다. 이득이죠. 딩동댕. 규제와는 다른 거예요. 어부질이. 네, 어부질이. 쓸 줄은 모릅니다. 우리가 뜻은 알잖아요. 그럼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자체 반도체를 강화한다. 중국도 강화한다. 오케이, 땡큐. 3번도 중국의 반도체 칩 정부 지원에서의 적극 지원 언급은 호재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 월말 월초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이 발표가 됐는데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국가통계원에서 발표한 2월 제조업 지수는 기준선 50을 기준으로 50.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한 1월달이 51.3이었고 예상치가 51.1이었는데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지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참 아이러니한데, 지금은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희한하죠. 예. 지금 글로벌 정시를 이끈 그 변동성을 준 이유가 유동성 흡수잖아요. 그러니까 지표가 좋게 나오면 예, 흡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참 주식시장인 게 재미난 게, 지금은 안 좋게 나오는 게 오히려 나아요. 게다가 3월 달이잖아요. 3월은 무지막지는 부양책의 해입니다. 월이에요. 그래서 지표가 조금 나쁘게 나왔습니다. 예, 중국의 제조업 지표. 근데 중국도 이 제조업 지표보다 더 중요한 게 비제조업 지표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ISM 서비스 지수에 준하는 지표인데, 이 비제조업 지표도 51.4로 기준수는 50은 넘었습니다만 조금 위축됐고,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비제조업 지수보다 더 중요한 게 차이신 제조업 지수입니다. 뭐 복잡하네. 중국에는 2개의 기관에서 제조업 지표를 발표해요. 국가통계국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차이신이라는 이 두 군데에서 발표가 됩니다. 요거는 약간 대기업 위주고, 요거는 중소기업 위주입니다. 근데 시장은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의 이 대기업 주도의 경제보다는 소비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표 구성을 볼 때
똑같은 제조업 지수든 비제조업을 보더라도 국가통계국 지표보다는 차이신 지표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못 따라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초반에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조업 제조업 지수도 이는 국가통계국 비제조업 지수인데 한 51.4, 50은 넘었습니다. 일단 나쁘게 나오는 게 땡큐다. 2월 차이신 제조업 지수도 50.9, 이것도 나쁘게 나왔다. 땡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개월 연속 하락해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중국 지표가 나빠지고 있어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아니야. 2월 장을 누른 게 인플레이션 우려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지표가 차라리 나빠버리는 게 나아요. 제가 긍정론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는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이제 수출 지표가 20일짜리가 발표됐고 월말이니까 2월달 전체도 발표가 됐는데,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9%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2월달이니까 당연히 조업일수가 감소했을 거 아니에요. 2월은 28일까지니까. 근데 조업일수를 환산을 하니까 오히려 9.5% 증가가 아니고 26% 증가한 겁니다. 딩동댕 잘 나온 거예요.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14%. 딩동댕 이것도 잘 나온 거예요. 수출만 좋은 건 아니에요. 수입도 같이 증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무역수지라는 게 곧 수출 마이너스 수입입니다. 수출 마이너스 수입을 우리는 무역수지라고 그러고, 이게 플러스면은 흑자, 마이너스면은 적자. 오케이? 근데 역시나 1등 공신 반도체가 가장 좋았고, 자동차도 좋았고, 석유화학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경기 민감주 볼 때 화학주, 대한유화라든지 이런 애들이 엄청 좋았던 이유가 롯데케미칼 좋았고,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이야기 드리죠. 임플란트 주 2월달에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덴티움, 오스테 임플란트, 그다음 바텍, 덴티스, 디오,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케어 쪽도 엄청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3, 4월에 볼 때도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는 약간 돌진겠지. 애플카는 너무 머리 아파. 그 다음에 석유화학 좋고, 바이오 헬스케어가 항상 실적 이야기 나올 때 3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이오 헬스에 잡바이오 말고, 잡바이오 같은 건 어디 그냥 바이오라고 그러는 거고, 바이오 헬스는 정말 돈을 벌어오는 업종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딩동댕, 국가별로는 패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미국이 지금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천억 정도의 경기 부양안이 하원에서 통과했습니다. 하원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통과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야죠. 미국은 양원제니까 하원이 있고 시네이터가 상원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400달러 지원받나?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원 지원받나? 요거에 대한 아닌데, 지금 약간은 이런 게 있어요. 상원에서도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거, 최저임금은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시간당 우리 최저임금 있죠? 지금 8천 얼마입니까? 뭐 요런 겁니다. 근데 요거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이분은 펠로시 의원 같은데요. 하원 의장입니다. 근데 하원 의장이 민주당이라 지금 표 자체는 5대5라도 캐스팅 보트가 있는데, 쭉쭉쭉쭉쭉 내려보면 뭐 여러분들 다 볼 필요는 없고, 아마 1인당 1,400달러 지원이 핵심인데 요거를 빼고 통과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미국의 지금 부양책은 통과될 확률이 높아요.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대5인데 여기서 10명 하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최저임금 인상안, 아까 15달러 올리는 거 있죠? 이거 빼버리면 돼요. 요거 빼버리면 통과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1조 9천억은 다 통과시키고,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시간당 15달러 올리는 부분만 제외시키고 했기 때문에 통과될 확률이 높고, 거꾸로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야 이거 통과되면 또 국채금리 뛰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왜? 이미 이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게 포인트. 일단 지금은 경기 부양이 또 호재입니다. 쭉쭉쭉쭉쭉쭉 인프라이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시간에서 1%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결정적으로는 국채금리가 과매도 상태에서 하락한 점이 안정이고, 또 중국에서 오늘 본토에서 뭐가 올랐느냐? 테슬라라든지 리튬이온 2차전지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딩동댕 여러분들이 휴일 동안에 주가가 쉬는 동안에
상승으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월 주식시장에 반격하는 그 심에 대한 캐션 마크와 느낌표에 대해서는 느낌표 쪽으로 무게를 좀 더 두겠고, 포인트를 조금만 잡아드리면 내려온다 해도 내려오면 매수입니다. 계속 그건 좀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하락시마다 매수란 마인드는 가져가시고, 반대로 현재 이 변동성 장세에서 다음 주 초에 코스피 차트를 보면 바로 이 자리죠. 대략 3070포인트, 당장 월요일이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입니다. 3070포인트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상당히 안정권입니다. 위쪽으로. 코스닥은 대략적으로 940선까지 올라와야 돼요. 요거를 장악을 해야 되면 조금 달라요. 코스피는 장악하지 못해도 한 3070 정도만 올라오게 되면은 안정권. 3070. 코스닥은 조금 더 올라와야 돼요. 940선까지 와야 됩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거 잡으시고, 20분 정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종목은 지금 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뭐가 어떻다, 종목을 볼 장르는 아니고, 장의 변동성이 2% 이상 클 때는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물론, 금요일날 그 난리가 나는 장에서도 또 강했던 종목은 강했어요. 그죠? 안 보이십니까? 아까 말한 대로, 덴티움이라도 이런 거 계속 강했어요. 임플란트 계속 강하고, 그러니까 3월달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이닉스는 여전히 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강한단 말이에요. 반도체 계속 강한 거고, 금요일날 잠깐 했던 이 기아차 이야기는 이제 어느 정도 하방을 잡아주는 이슈로만 보시오. 말이 꼬이네. 그냥 보세요. 너무 자동차에 너무 올인하지 마. 지금은 자동차 아니라도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어요.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러면 안 되는데. 자동차 아니더라도 지수가 올라갈 때 사고 싶은 게 무지하게 많아졌어. 박앤셀이 많이 됐단 말이야. 반도체도 있고, 2차전지도 있고. 많아! 시간 그래도 안 보여드릴 건데, 많아.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섹터보다는 3월 초순에 보면서 어떤 섹터들이 좀 올라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백신은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주말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스트라제네카도 백신을 받고 화이자 백신 할지, 이제 백신 보급 유통 관련 회사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드2가 됐던 또 이런 종목들, 이렇게 중국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들, 게임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좀 각심있게 좀 봐보시고, 중국 관련주 제가 영상도 찍어놨습니다만은 저희 컨텐츠라든지 컨텐츠 관련주 보시고, SBI라든지 01170, SKC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도 좀 많이 빠져서, 물론 이쪽 섹터는 시장이 조금 더 힘이 받으면 잘 갈 건데, 그래도 질러야 돼요. 오히려 이거보다 나아. 자동차는 지금 통합개념 때문에 무겁잖아. 굳이 무거운 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화학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한유화를 여러분들이 사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화학 섹터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가셔도 그게 무리가 없어요. 오케이? 그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장을 조금 이야기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시장 이야기를 조금 많이 했는데, 쭉쭉쭉쭉쭉쭉 치고 들어갔는데, 느낌을 보면, 뭐가 오죠? 안 와? 오죠? 와야 돼. 코스피 3070, 코스닥 940. 밑으로는 없어. 밑으로는 빠지면 무조건 매수야. 끝!